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짐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함께 경제적 본능을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퇴직하고 나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와야지 먹고 살만할까요? 다 다릅니다. 생활 수준마다 다르고 저기 모 그룹의 회장님은 그러게요. 네. 예. 다른 거고. 저는 오늘 네. 퇴직을 바로 앞두고 있는 50대 중반들의 연금 공략법, 비법 이런 것도 궁금하고 네. 그리고 가정주부들에 대한 연금, 대안 이런 네.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차례차례 좀 네. 떠먹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연금 3층 탑이라는 게 있다면서 이게 네. 뭐예요? 국민연금 1층, 네. 그 위에 퇴직연금, 네. 그 위에 부족하면 개인연금. 요게 이제 3층이고 요즘은 뭐 5층까지도 분류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뭐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있고 농지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주택이랑 농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걸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3층. 아직까지는 기본이 3층이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건데 그거는 일단 빼고. 그렇죠. 우리가 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네. 네. 그건 일단 빼고 네. 퇴직연금, 네. 개인연금 네. 요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퇴직연금 얘기인데요. 저희가 전에 강창희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원 대표 모시고도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을 DC형, DB형이 있는데 요거를 그냥 네. 가지고만 있는다. 네. 제발 이거 좀 굴려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DB형, DC형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네. DB, DC 얘기 나오면 이때부터 흥미가 뚝 떨어져요. 맞아요. 스킵하고 싶을걸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맞아요. DB형, DC형 이게 무엇인가 도대체. 처음에 직장 들어가면 퇴직연금 도입되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거 선택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퇴직연금이 뭐냐면 퇴직금을 주긴 주는데 나중에 받았을 때 연금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하나 탑재한 거기만 하다. 다를 거 없다. 그래서 고민하실 건 뭐냐? 유형. DB형이라는 게 있고 DC형이라는 게 있는데 DB형은 우리가 그냥 퇴직금 흔히 계산하는 방식. 나 퇴직할 때는 내가 30년 일했으니까 월급의 30년치, 그러니까 30년 곱하기 한 달치 월급. 한 달 월급이 500만 원이었다. 퇴직할 당시에.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30 해가지고 1억 5천을 받는다. 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DB형입니다. 그게 그냥 은행에다가 맡겨놨다가 이자 붙여서 받는 비용이고. 아니죠. 이자도 안 붙여요? 네, 이자 붙이고 말고는 우리가 생각할 건 전혀 없어요. 그래요? 신경 쓸 거 DB형은 근로자가 신경 쓰거나 고민하거나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 예, 왜 그러냐? 그냥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계산은 된 대로 당신이 퇴직할 때 평균 임금 얼마예요? 500만 원이요. 몇 년 일했어요? 30년이요. 그럼 500만 원 곱하기 3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 1억 5천을 누가 줘야 돼요? 회사가 책임지고. 그래서 회사가 DB형이라는 걸 가입했어요. 이 근로자가 선택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1억 5천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회사가 그 돈을 굴릴 거 아니에요. 네. 은행에다 넣어놨는데 은행 예금으로 굴렸더니 이거 맨날 물가 상승도 극복 못하고 네. 그래도 그건 회사 책임. 돈을 1억을 넣어놓고 굴렸는데 1억 3천밖에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나머지 2천은 회사에서 다 그렇죠. 넣어줘야 된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죄송할 거 없이 그냥 다 주시면 됩니다. 이게 DB형이고 DC형은 뭐냐? 근로자가 굴리는 거예요. 굴리는데 퇴직금을 미리미리 줍니다. 1년이 지나가게 되면 한 달치 월급을 근로자가 굴릴 수 있는 계좌에다가 쏴줘요. 굴릴 수만 있고 뺄 수는 없는 계좌예요. 퇴직하면 거기서 뺄 수 있는데 예, 만져볼 수만 있는 절대로 가져갈 수 없는 그게 DC형이라고 봅니다. 모의 투자 대회 같은 느낌이겠다. 그런 거예요. 예. 모의 투자 같은데 실제로 내 돈인데 예. 근데 대부분 그 DC형을 내 돈이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럼? 만질 수 없는 돈이다 보니까 방치해둬요. DC형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DB형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때 월급이 200만 원인데 퇴직할 때쯤 되니까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신입사원 때 월급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퇴직할 때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곱하기 30년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DC형은 신입사원일 때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1년 근무했으면 한 번 꽂아줍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대리 때 250만 원이면 250만 원 꽂아주겠죠. 그걸 잘 굴려가지고 200이 나중에 1000만 원일 때 퇴직하는 이 사람이 받아가는 퇴직금만큼 굴려야 돼요. 그런데 이걸 정기예금에 넣어놓으면 이게 불어나겠느냐고요. 안 불어나죠. 그래서 제발 DC형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관심 좀 가져라. 그렇게 타인이 보기에도 안타까우니.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DC형으로 난 가입하겠다 해놓고 그대로 놓는 사람들. 가입하겠다 하고 그대로 놓는 사람들도 많지만 네. 가입은 했는데 제가 뭔지도 몰라요라고 하시는 분들 더 많아요. 그렇구나. DC형인지 DB형인지조차. 근데 DC형이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뭘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돈이 썩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진짜로. 되돌릴 순 없어요. 그럼 저 차라리 그럼 DB형으로 다시 갈게요. DC에서 DB로 갈 수는 없어요. DB에서 DC로 갈 수는 있는데 DC의 출가 외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 마음을 독하게 딱 먹기 전에는 DB형에서 DC형으로 안 나오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 그렇죠. 웬만하면 DB형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호봉제의 임금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래 일하면 월급 높아지는 연봉제라고 한다면은 좀 상관없어요. 성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호봉제다 보니까 나는 신입사원 때 박봉이었어도 나중에 30년 일하면 월급 많아져. 그럼 DB형이 나아요. 회사가 책임지고 그만큼의 퇴직금을 주는 거니까. 네. 근데 아이고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도 300만 원, 부장님이 돼도 350만 원. 이거는 차라리 그 내 돈 내가 굴리는 게 낫겠다 하시는 분들은 DC형이 낫죠. 이런 분들은 중간에 DB형에서 DC형으로 빠져도 되지만 혹은 처음에 선택할 때 DC형으로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DB형을 유지하는 게 좋고 한번 나왔다. DC형을 선택을 했다. 그런데 이분들이 DB형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에 회사들이 DC형을 많이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해요. 그리고 회사 내규로 신입사원들은 몇 년 몇 월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DC형만 선택하게끔 이렇게 하시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회사한테 유리한 거죠. 회사가 아무래도 퇴직금이 DB형은 나중에 가서 변수가 많죠. 이 사람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는데 계속 앉아있어. 60세까지 쭉. 그래서 보니까 임금이 엄청나게 올라 있으면 장기 근속하신 분들은 네. 오래 많이 줘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 크죠. 바로바로 또 주는 게 아니라 DC형은 오래 줘야 될 퇴직금 탁탁탁 정산해가지고 빚진 거 없는 느낌이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근데 DB형 같은 경우는 아직 퇴직 안 한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다 부채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도 클 수 있고. 여기서 꿀팁은 우리 회사가 호봉제인데 네. 일하는 게 되게 쉽고 나이 들수록 일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무조건 DB형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DB형이신 분들도 DC형으로 바꾸셔야 되는 순간이 와요. 네. 언제냐면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사업장일 경우. 만약에 55세 때부터 임금이 줄어요. 5년 동안 10%씩. 그래서 절반으로 된다고 칠게요. 1,000만 원이었는데 500으로 줄어요. 대신에 정년은 뭐 60세 혹은 그 이상으로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면 1,000만 원일 때 퇴직해가지고 받는 게 낫지. 훨씬 낫잖아요. 네. 그냥 나중에 500만 원일 때 퇴직하게 되면 500만 원 곱하기 30년 해버리니까 차라리 1,000만 원 곱하기 25년 하는 게 낫죠. 이럴 경우에는 1,000만 원 임금이 피크를 찍었을 때 정산. 여지껏 DB형에 쌓인 거 나 주세요. 그래서 DC형에 몰아넣고 그 다음부터는 DC형으로 가는 거예요. 네. 요분들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사업장은 이렇게 하시는 게 유리하고 이거는 아마 회사에서 네. 대부분 임금 피크제 도입돼 있으면 알려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대상자입니다 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안 알려주면 큰일 나죠. 안 알려주지 않을까? 안 알려주면 소송 걸어야죠. 이건 근로자한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크 전에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자, DB는 사실 회사를 잘 고르셔야 되는 것 같고 네. DC형은 어떻게 굴려야 되나 이게 고민들이실 것 같은데 DC형인데 네. 이거 막 위험한 상품 같은데 투자할 수 있어요?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해야죠. 사실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은 안 되는 거고 네. 최대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DC형에서 그럼 고를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냐? 뭐 예금, 채권, 펀드, ETF 다양한 게 있는데 국내 상장된 ETF 중에 뭐 해외 관련된 뭐 나스닥 혹은 S&P 500 뭐 이런 거에 투자하는 ETF들도 골라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어렵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얼마 전에 도입된 그 디폴트 제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는 공격 투자형이니까 그냥 납입되는 돈은 제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격적으로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거기에 미리 마련된 포트폴리오대로 공격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거는 제가 원할 때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런 금융 지식을 잘 모르겠다. 이건 ETF를 봐도 까만 거는 글씨요, 허연 거는 종이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냥 금융회사가 마련해 놓은 그 포트폴리오대로 가고 네. 리밸런싱만 해주셔라.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그래. 요 정도면 임금 인상률 충분히 내가 극복했어. 라고 했을 때는 안전하게 그 안에서 쌓인 돈은 뭐 채권 쪽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리밸런싱 해달라는 얘기까지도 주문할 수 있어요? 다 해야 돼요. 그게 원래 주문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네. 본인이 실제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부탁은 안 되는군요. 알아서 리밸런싱 해줘라. 네.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제가 만약에 이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거 다 내가 커버를 쳤을 때 그 수익 난 것만으로 다시 굴려달라 뭐 이런 부탁은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까지 하려면 너무 날로 먹는 거구나. 큰 돈 들고 가서 증권사에 직접 얘기하셔야 거의 뭐 일임 투자 수준이니까.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DC형 관련해가지고 증권사나 이런 것들이 서비스를 늘리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차별이 없거든요. 지금은 어느 증권사 가입하나 네. 방치해요.
이미 잡은 물고기거든요, 사실. 네, 네. 내가 어디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는 이상 DC형을 이거 빼가지고 딴 데로 도망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한번 도입해가지고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대부분 금융사가 방치라서 처음에 어떻게 유치를 시킬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 고민을 하고 경쟁력을 좀 키우고는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본인이 신경을 써야 될 게 거의 9할입니다. 잠깐 그러면 한 번 만들면 다른 통장으로 못 넘어가요? DC형요? 다른 회사로. 가능은 한데 그건 회사가 도입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처음에 DC형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때 A증권사, B증권사, C은행, D보험사 이렇게 막 여러 금융기관을 유치를 해놓고 여기서 고르세요라고 한다면은 A 골랐다가 B로 이전할 수도 있고 해요.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조금 그 규모가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거래하는 은행 쪽에다가 DB형, DC형 하나로 터놓거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 이렇게 볼모로 잡히는구나. 볼모로 잡혀요. 저는 이것 좀 어떻게 이 담당자분들이 제도 좀 개선해 줘야 될 게 퇴직연금 사업자는 이거 좀 분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 기업들이 을이기 때문에 대출 받으러 갔는데 기업 담당자한테 저희 대표님한테 저희 쪽으로 퇴직연금 좀 해주셔야죠. 네, 저희만 하셔야죠. 네. 뭐 다른 거 도입하신다라는 소리가 있던데 그렇게 하시면은 대출 이자가 0.1%를 더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합법적인 꺾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기업 뭐 대표님 담당자님 입장에서는 그걸 함부로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이런 퇴직연금들이 다 은행으로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은행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죄다 예금 같은 안정형 상품에만 이 디폴트 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유가 그렇게 은행 예금에만 있다 보니까 퇴직연금 수익률이 안 좋다. 뭐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1%대 수익률. 모르고 그냥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높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면 내가 들어가는 돈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기본 값으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처음에 설정해 놓으면 바뀌지 않도록 내가 따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해놨는데 은행이 들고 일어났죠.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우리도 디폴트 값에 넣어줘라. 그래서 결국은 넣어줘가지고 아무 의미 없어졌어요. 디폴트 값으로 은행 예금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퇴직금인데 안전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은행 예금을 선택하셨다. 30년 후에 가가지고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그렇죠.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퇴직금이 요거밖에 안 되나요? 라고 따져보셔야 그거는 사업주 책임도 아니고 다 본인의 책임이니까 그렇구나. 이건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왜 또 이슈가 됐던 게 이거였거든요. 티몬 위메프 사태에서 이 회사들이 퇴직연금 가입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 체불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던데 퇴직연금은 무조건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회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퇴직연금은 지금부터가 아니라 이제 신규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놈 그냥 이러고 말아요? 그러고 말아요. 퇴직금은 법적으로 줘야 되는데 퇴직금을 퇴직연금이라는 걸 도입 안 하면은 벌칙 규정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급 적용이 안 되는구나. 대기업들도 안 한 곳들이 있어요. 예, 저기 여의도에 있는 방송국 엄청나게 큰 방송국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퇴직연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 어머. 거기는 왜 퇴직연금이 없냐?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자, 이 직원들이 전부 다 지금 한날 한시에 퇴직을 했을 때 줘야 될 퇴직금 이거를 적립해놔야 돼요. 지금 당장.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기업이 크면 클수록 근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한꺼번에 돈을 조달해가지고 그렇게 넣어놔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걸 마련하려고 미래에 줄 퇴직금을 지금 충당하느라 회사가 흔들려요. 이러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도입 못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벌칙을 준다? 그러면 퇴직금 주려다가 회사 망한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이게 벌칙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못 굴리는 그 회사 다니는 직원들은 좀 비교적 손해를 보긴 하겠네요. DB형이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다 이제 DB형인데 이게 티몬 위메프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유가 기업이 도산했을 때 직원들이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평상시에 직원들 퇴직금은 다른 계좌에다 적립을 해놔라. 회사가 도산해도 이걸 임의대로 빼갈 수 없는 계좌에다가 그게 퇴직연금의 도입 취지거든요. 그런데 도입이 의무가 아니고 의무긴 하지만 벌칙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회사가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졌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퇴직금을 못 받을 일도 퇴직연금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은 아는 사업장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회사를 선택하는 중요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좋은 복지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지금 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려는 회사가 이런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했나 안 했나 보는 방법도 있나요? 아니요, 이게 사실 가가지고 퇴직연금 도입돼 있으세요? 그러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또 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 먼저 가가지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근데 혹시 퇴직연금이 도입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예.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탈락.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네. 먼저 물어보긴 좀 그렇죠.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솔선수범 차원에서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도입을 다 시켰고 네. 웬만한 공기업은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RP 네. 알아봅시다. IRP랑 그 개인형 퇴직연금 펀드? 네. 두 개가 다른가 봐요. 자, IRP가 일단 뭐냐? 이제는 퇴직연금을 도입해 있든 안 돼 있든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라는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받아야 돼요. 퇴직금은 따끈따끈하니까 뜨거운 거니까 그냥 손에 잡으면 손 뒤어. 다른 냄비 가져와. 네, 다른 냄비 가져와. 그게 IRP라는 주머니라고 보시면 되고 이 IRP라는 주머니에 그러면 주머니만 만들어가면 되냐? 거기에 현금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서 그 현금으로 퇴직금으로 예금이든 뭐 펀드든 뭐든 다양한 금융상품을 골라서 내가 굴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IRP라는 주머니를 받아가지고 퇴직금을 받으면 뭐가 좋냐? 받아서 깨기 전까지 IRP라는 주머니를 해체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안 내요. 우리가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라는 걸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냥 퇴직금이 1억, 자 일시금으로 받아가세요. 그럼 퇴직소득세 예를 들어 1,000만 원 떼고 9천만 원 받아가세요. 이게 되는데 IRP로 받으면 그냥 1억을 줘요. 그 다음에 굴립니다. 네. 그럼 세금은 언제 떼냐? 중간에 내가 필요할 때 깨면 그때 받는데 그때 떼는데 1억을 잘 굴렸어요. 한 2억 만들었어요. 네. 그때 깨더라도 퇴직소득세는 예전에 내야 될 그 1,000만 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퇴직금을 지금 쓰지 말고 나중에 쓰셔라라는 거고 네. 심지어 그걸 깨지 않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10년 이상에 걸쳐서 연금으로 받게 되면 30%를 또 깎아줍니다. 세금을. 그러면 1,000만 원 냈었어야 되는데 그럼 700만 원만 내는 거예요. 되는데 그것도 일시불로 내는 게 아니라 연금 받을 때 거기서 할부로 떼요. 그냥 찔끔찔끔 1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지금 퇴직금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깨서 그걸 굴릴 필요는 없는 거죠. IRP라는 주머니에 받아가지고 거기서 잘 굴리시면 된다. 여기는 마치 그 세금에서 자유로운 치외법권, 치외세권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네. 그러면 돈이 그렇게 막 당장 그때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죠.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퇴직연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회금융기관에 적립했던 돈을 퇴직할 때 받을 수는 있는데 이걸 세금 없이 잘 굴리다가 55세 이후가 되면 그때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내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직장에 다니다가 60세에 퇴직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연금으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소득이 전혀 없죠. 60세에 나와서 65세까지는. 그럴 때 퇴직금 받은 걸로 연금으로 받으셔라. 그러면 세금도 깎아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IRP라는 것이 그 퇴직금만 받는 냄비가 아니라 평소에 내가 그렇죠. 그 냄비를 미리 사놓고 나 여기다 퇴직금 나중에 받을 건데 내가 미리 이 냄비를 사두고 요 안에다가 이제 가니쉬를 먼저 넣어놓는 거예요. 그게 또 가능하잖아요. 가능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IRP라는 냄비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돈을 넣으면 돈을 넣는 거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줘요. 연금저축 가입하는 것처럼 소득세를 뭐 많게는 16.5%, 적게는 13.2%를 이제 소득에 따라서 돌려주는 거죠. 세액공제 혜택을 주니까 좋기는 좋은데 주의하셔야 될 거. 난 여기에 퇴직금을 받을 거야라고 하는 냄비를 받아서 가니쉬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넣은 돈 있죠. 이거 내가 넣은 돈과 퇴직금이 섞여서는 안 돼요. 한 냄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요. IRP는 금융기관마다 하나씩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A라는 금융기관에 내가 넣을 냄비를 만들어 놓고 B라는 금융기관에다가 퇴직금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섞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난리가 납니다. 왜요? 연금으로 받을 때는 만약에 퇴직금과 내가 넣은 돈이 섞였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지급받게 되냐? 저 이제부터 연금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어느 거 먼저 드릴까요?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이 적은 거부터 먼저 빠져나옵니다. 근데 보통 세금이 적은 건 퇴직금이거든요. 그럼 퇴직금부터 나오는구나. 퇴직금부터 나와요. 저는 10년 동안 나눠주세요라고 했는데 퇴직금부터 착착착착착 나오다가 퇴직금이 고갈되면 그 다음에 내가 부은 돈이 나오거든요. 문제는 내가 받은 돈이 나올 때가 문제예요. 왜 그러냐?
자, 개인연금을 부은 거는 네. 1년에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하게 되면 세금이 엄청나게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1억 쌓인 거를 10년 동안 나눠받으면 한 1년에 1,000만 원이지만 네. 퇴직금 받은 걸 뭉쳐가지고 그러면 덩어리가 커지는구나. 네, 그러다 보면 앞에 퇴직금 나오는 동안 뒤로 쭉 밀려서 한 2년 3년 동안 몰려가지고 내가 넣은 돈 1억이 잘려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내가 넣은 돈과 퇴직금은 반드시 분리를 해가지고 받으셔야. 이거 한번 섞이면 못 발라내요. 그러면은 비빔밥처럼 됩니다. 다른 은행에다 각자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퇴직금을 받을 주머니가 만약에 A 증권사라면 네. 나는 B 은행이나 뭐 B 증권사나 IRP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넣고 네. 나중에 퇴직할 때도 이 돈이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된다. 한번 딱 섞여버렸다 그러면 비빔밥 우리 비비고 나서 네. 밥알하고 콩나물 못 골라줘요. 네. 고춧가루를 딱 닦아낼 수도 없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절대로 이거 섞이시면 안 됩니다. 한 군데다 다 넣으면 안 되는군요. 안 됩니다. 그러면 분리. 그러면 네. IRP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55세 이후나 네. 퇴직 이후에 뭐 깰 수 있다.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퇴직이라는 것은 55세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20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몇 년 안에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이미 퇴직금을 한번 받아본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그 IRP 계좌를 깨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냈던 그 소득 세액공제 받으면서 내가 납입한 부분은 중간에 깨면 그냥 다 토해내야 돼요. 세액공제 받았던 혜택, 그걸 퇴직을 언제 했든지 간에 무조건 IRP 포함, 연금저축 포함 이걸 만들어서 돈을 납입했다. 그러면 어떤 각오로 넣어야 되냐면 나는 이거 무조건 55세 이후에만 받을 수 있어. 그 전에는 절대 못 써. 그거 말고 제가 20살에 만약에 입사했어요. 네. 22살에 퇴사했어요. 네. 그래서 돈 퇴직금을 받았어요. 퇴직금 받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600만 원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그 600만 원을 55세까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가져갈 수도 있지만 중간에 필요하면 깨도 되죠. 깨면은 그때 세금 내는 겁니다. 퇴직소득세. 그걸 이제 한 방에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깼었어요. 여기에서도 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IRP를 만드셔가지고 내 돈을 내고 있다가 중간에 20살에 들어갔는데 22살 퇴직금을 여기다 부었어요. 근데 난 퇴직금은 필요해. 그럼 저 이 IRP에 있는 돈, 제 돈은 2천만 원이고 퇴직금은 5천인데 퇴직금만 주세요. 이게 안 돼요. IRP의 또 치명적인 단점 하나, 부분해약이 안 된다. 깰라면 다 깨라. 와, 저게 주택 청약 같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너 나랑 헤어지려면 헤어지고 잠깐 만나는 거란데 우리 끝내려면 아예 끝내. 그래서 IRP를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진짜 이거 나 못 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똑같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게 연금저축이에요. 얘는 부분해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혜택만 받고 내가 혹시 몰라 깰 가능성도 있어.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연금저축 가입해서 개인연금을 마련하시는 게 맞고 이런 퇴직연금 계좌 원래 용도가 이제 IRP는 그런 거니까 이거를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부분해약은 절대 안 된다. 죽으나 사나 나는 평생 얘랑 같이 가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거야. 이런 분들만 IRP에 넣으셔야 됩니다. 연금저축은 뭐예요? IRP랑 다른 점이 뭐예요? IRP랑 다른 점은 연금저축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이라는 상품. 연금저축 보험은 말 그대로 그냥 공시 이율, 보험사들이 주겠다는 거 하는 이율대로 굴러가는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고 연금저축 펀드는 계좌예요. IRP와 비슷하지만 고를 수 있는 금융상품이 펀드에 국한돼 있어요. 일반 공모펀드 또는 ETF. 요 두 가지 상품만 선택을 할 수 있고 IRP는 펀드, ETF뿐만 아니라 뭐 이 안에서 예금 아니면 뭐 단기 보험, 뭐 ELB라는 원금 보장의 ELS 상품 다양한 금융 상품을 IRP는 고를 수 있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은 IRP가 참 좋은데 넓고 좋은데 또 하나의 단점. 아까 전액 해지밖에 안 된다. 플러스 내가 넣은 돈의 30%는 무조건 안전자산에 들어가야 된다. 나는 지금 20살이니까 40년 동안 나스닥에 투자를 할 거야. 그게 S&P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럼 100이란 돈이 들어갔으면 30은 안전자산에 무조건 넣어야 되니까 30은 예금, 뭐 70은 뭐 나스닥, 뭐 공격적인 주식형 이런 쪽에 들어갔어도 얘네들이 수익이 나서 몸집이 커질 수 있잖아요. 절대적인 돈이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70만 원 나스닥에 들어간 게 80만 원이 됐어요. 그럼 비율이 30대 8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비율을 다시 3대 7로 맞춰야 돼요. 맞추기 전까지는 투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여기 쌓여있는 돈은 늘 안전자산의 30%를 먹고 들어가니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안 맞을 수 있다.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IRP는 소득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냥 가정주부들은 못하죠. 연금저축은 가능해요.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그냥 누구든 그냥 뭐 지금 갓 태어난 아이도 주민등록번호만 나오면은 가입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오. 그러니까 사실 소득이 없는데 그럼 세액공제 혜택 안 받는데 뭐하러 가입해요? 그럼 세액공제 혜택 안 받았으면 나중에 연금소득세도 안 내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기타 소득세 네. 기타 소득세 내는 거니까 뭐냐면 이것도 세금 면제되는 계좌로 쓰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미국 펀드에 가입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그걸 환매할 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원천징수. 그런데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 내에서 굴리다가 그 안에서 갈아타는 거는 갈아탈 때마다 세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과세요. 이걸 꺼내 쓰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열심히 막 갈아타면서 굴리고 있다가 나중에 돼서 현금화 시킬 때만 세금을 낸다라는 생각에 그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연금저축 계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굴리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만약에 나는 가정주부인데 나도 IRP 가지고 싶어 라시는 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거나. 아, 사업자 등록증을 내거나 아니면 뭐 취업을 한 2달 정도 하거나. 알바도 괜찮나요? 소득이 증빙되면 소득서류를 내라고 하거든요. 가입을 하실 때 그러면 소득이 증빙되면 되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뭐 30대인데 이걸 봐서 당장 IRP를 만들거나 뭐 연금저축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앞으로 뭐 기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몇십 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55이다. 지금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들어도 이득이 있겠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일단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부분에 대해서인 거죠. 일단 세액공제 혜택은 받죠.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을 개시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가입을 한 다음에 5년 이상 지난 다음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5세이신 분들은 정년이 60세라고 한다면 5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58세이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연금으로 받으려면 어쨌든 63세까지는 내야 되는 거니까 이분들은 실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년을 유지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연금을 꺼냈을 수 있으니 그게 나한테 맞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 아 그래 나는 이거 맞아라고 한다면은 그 5년 동안은 세금 없이 잘 굴릴 수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와 그러면 딱 55세까지는 생일까지 그 정도까지. 왜냐면은 거의 정년이 61세 생일까지니까 생일 달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곳들은 그렇죠. 그 정도까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퇴직연금, 가정주부들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연금, 퇴직연금 저축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김현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세요, 저? 아니 그냥 맨날 소장님만 하니까 이 풀네임 외우기가 너무 길어서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부라고 불러주세요. 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